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내달 8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입장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록적인 액수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광고 분석 업체인 애드임팩트를 인용해 양당이 중간선거에서 지출한 광고비는 7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8년 중간선거의 정치 광고비 총액인 40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또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광고비 총액 9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향후 2년간 의회 권력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점이 유례 없이 뜨거운 정치 광고 경쟁을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최근 조사에서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49%,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4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9월 초부터 TV에서 내보낸 각종 정치 광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낙태였습니다. 또한 헬스케어와 메디케어 등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부각시킬 수 있는 키워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이 내보낸 정치 광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세금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증세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인기를 반영하듯 조 바이든이라는 키워드는 두 번째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과 범죄 등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키워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 임금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 속에 팁을 없애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손님이 종업원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주는 자발적 개념의 봉사료인 팁 문화가 반강제적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팁 문화에 대한 회의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팁은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인데 최근 대형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고액의 팁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가 하면 팁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공격적인 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메리엇 호텔이 객실 청소원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팁을 넣어달라는 팁 봉투를 호텔 방에 비치해 팁 강요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크레딧닷컴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의 손님이 식당에서 최소 기준치인 15%보다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명 중 1명은 호텔이나 바텐더에게 팁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로서리 가격이 뛰면서 외식비도 덩달아 비싸지자 음식 가격에 많은 팁까지 얹어주기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2명은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얼빙 메디컬 센터 데니퍼 매니 교수팀은 25일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 신경학에서 2016년에서 2017년 건강 및 은퇴 연구에 참여한 노령층 3,500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연구 참가자의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22%는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에서 69세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3%에 불과했으나 90세 이상에서는 35%로 높아지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와 인종, 성별,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 발병 위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이 인지장애 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흑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컸고 경도인지 장애는 히스패닉계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모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도인지 장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향후 실적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내년도 이익이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유례없는 호황이 갑작스레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저조한 소비자 심리, 그리고 경제 침체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거기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아직은 건재한 상태라는 점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CNBC는 공급 부족이 야기한 수요가 향후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으로 인해 수요 둔화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월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 214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발표했고 차량 인도 실적도 34만 3,830대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구찌나 에르메스 등 고가 패션 브랜드의 구매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에르메스의 3분기 매출이 31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4% 늘고 구찌의 모회사인 캐링도 작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약 51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스도 3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19% 증가한 19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매출 증가는 미국 관광객들이 달러화 초강세에 힘입어 프랑스 등지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를 폭발적으로 샤핑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통으로 주요 소매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명품 시장만큼은 부유층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미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에르메스나 캐링 주가는 15에서 35%까지 하락했습니다. 루이비통 최고 재무 책임자 장자크 귀오니는 명품 판매는 자신들만의 행동 양식을 가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물론 경기 침체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시장의 침체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만도 증가가 특히 저소득층에서 현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건강하지 않은 정크푸드를 찾는 가난한 계층은 비만 및 당뇨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저소득층의 체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가정의 10%는 식량 수급이 불안정하고 작년 기준 15세 이상 비만인 사람이 73%로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비만을 줄이고 기아를 퇴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비만연맹은 2030년에는 전 세계의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개인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60년에는 전 세계 GDP의 3.3%를 손해보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의료 비용이 늘고 조기 사망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총체적인 손실이 뒤따르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 학교 무료급식을 900만 명의 학생에게 추가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로서리나 채소 및 과일마켓의 거리가 먼 약 4천만 가구를 위해 이동수단을 제공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